자, 다들 주목해볼까요? 오늘 여러분의 팍팍한 감성을 아주 촉촉하게 적셔줄 특별한 문학 해설 시간입니다. 아, 국어 시간이라고 벌써부터 졸린 눈 하는 거 아니죠? 에이, 오늘은 진짜 나릅니다. 제가 여러분의 인생시가 될 만한 작품 하나를 칠판에 꾹꾹 눌러 써가면서 아주 명쾌하고 재미있게 떠먹여 드릴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가슴 시린 작품, 바로 문태준 시인의 강을 따라갔다 돌아왔다입니다. 자, 편안하게 기대 앉아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세요. 정말 후회 없는 따뜻한 시간이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진짜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우울하고 슬플 때 주로 어디로 가나요? 짝사랑한테 차이고 동네 노래방 가서 불꽃 샤우팅을 하나요? 아니면 내 방 이불 푹 뒤집어 쓰고 폭풍 눈물을 쏟아내나요? 맞아요. 누구에게나 슬픔을 달래는 자신만의 아지트가 하나쯤은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시인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그런 귀여운 우울함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거대하고 깊은 슬픔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 화면에 적힌 문장 속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여동생을 잃고, 차례로 아이를 잃고. 와, 여러분, 이 상실의 크기가 감히 상상이나 되시나요? 이 시는 시인이 겪은 실제적이고도 너무나 끔찍한 비극에서 출발해요. 사랑하는 피부치인 여동생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신의 아이마저 잃게 된 겁니다.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질 만큼 세상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처절한 고통이었겠죠. 이 엄청난 비극 앞에서 시인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솔직히 보통 사람이라면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늘을 원망하며 엉엉 통곡했겠죠. 하지만 시인은 울부짖는 대신 홀린 사람처럼 조용히 어딘가로 걸어갑니다. 그곳은 바로 물이 끝없이 흘러가는 조용한 강변이었어요. 터져나오는 슬픔을 속으로 꾹꾹 삼키면서 무작정 강물 곁으로 다가간 거죠. 대체 왜 하필 강으로 갔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문태준이라는 시인의 뼈대를 살짝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적어둔 이름들 보이죠? 김소월, 백석, 박목월. 우리 국어교과서의 영원한 국가대표 서정시인들이잖아요. 문태준 시인은 바로 이 전통 서정시의 핏줄을 고스란히 이어거둔 분입니다. 이 거장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억울하고 슬프다고 밖으로 막 소리 지르기보다는 조용한 자연의 풍경 속에 자신의 멍든 감정을 가만히 비춰본다는 거예요. 자연의 조용한 흐름을 보면서 삶의 이치를 묵묵히 깨달아가는 말 그대로 고수들이죠. 자, 그럼 이 시의 전체적인 뼈대를 제가 알기 쉽게 구조화해봤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깊은 슬픔을 안고 강을 따라가고 마침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아셨죠? 이거 단순히 동네 강가 산책 코스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겪는 인생 전체의 여정을 한 편의 기가 막힌 은유로 그려낸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 개념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머릿속에 별표 쫙 치세요. 시에서 강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은 단순히 찰박찰박 물놀이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승과 죽은 이들이 떠나가는 저승을 나누는 쓸쓸한 경계선입니다. 강물이 바다를 향해서 멈추지 않고 흘러가잖아요. 우리의 삶도 결국 죽음을 향해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죠. 시인은 바로 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서 사랑하는 피부치들의 영혼을 눈물로 배웅하고 있는 겁니다. 이 텅 빈 강가에 선 자신의 마음을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빙처럼 떠내려가는 혼. 듣기만 해도 춥죠. 유빙이 뭔지 다들 아실 거예요. 북극 바다 위를 정처 없이 둥둥 떠다니는 그 거대하고 차가운 얼음덩어리 말이에요. 가족을 잃고 산산조각난 시인의 영혼이 마치 육체에서 빠져나와 이 시린 슬픔의 강물 위를 얼음처럼 차갑게 떠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서늘하고 뼈아픈 비유가 아닐 수 없죠. 이 강가에서 멍하니 물결을 바라보던 시인은 우리 삶에 아주 씁쓸한 진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말이죠. 자, 왼쪽을 보세요. 한쪽에는 눈부시게 화려한 붉은 꽃나무와 새 생명을 품은 희망찬 유모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끝은 어떤가요? 그 아름답던 꽃나무는 뱀이 벗어놓은 허물처럼 흉측하게 시들어버리고 유모차가 지나간 길 뒤로는 삶의 끝자락에 선 초라한 거지가 절뚝임에 따라옵니다. 생명이 피어나면 결국 반드시 소멸하고 만다는 그 뼈 때리는 허무함, 전문용어로 무상함이라고 하죠. 그걸 이렇게 앞이게 짚어내고 있어요. 이 소름 돋는 대비는 계속 이어집니다. 파릇파릇 생동감 넘치던 푸른 풀밭은 어느새 생명력을 잃고 살얼음이 낀 삭막한 빈자리가 돼버립니다. 아침을 깨우던 새들의 경쾌한 노랫소리도 결국 흩어지고 텅 빈 창고처럼 쓸쓸한 빈둥지만 남게 되죠. 기쁨과 희망으로 꽉 찼던 충만한 순간 뒤에는 반드시 모든 것을 비워내야 하는 차가운 공허함이 찾아온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아주 시리도록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이 결국 허무하게 사라진다는 이 깨달음. 사실 이건 시인이 책상머리에 앉아선 한가로운 철학적 상상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연이은 지금은 시인의 세상을 그야말로 산산조각 냈고 그는 세상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처절한 맨몸이 되었습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애도와 절망 속에서 자신의 헐벗은 영혼에 스스로 슬픈 상복을 입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무거운 슬픔의 결이 여러분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지 않나요? 그리고 마침내 이 시의 감정적 절정에 도달합니다. 시인은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아주 먹먹한 질문을 하나 던지죠. 누가 있을까? 강을 따라갔다 돌아서지 않은 이.
여러분,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강물을 따라 흘러갔다가 결국 본래의 자리인 죽음으로 돌아오지 않을 인간이 있을까요? 시인은 자신의 이 찢어지는 고통이 나 혼자만 받은 저주가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나 겪어야만 하는 보편적인 운명임을 가슴 시리게 깨닫는 겁니다. 이 깨달음에 이르러서 시인은 삶의 본질을 이렇게 딱 정의 내립니다. 삶의 흐름이 구부러지고 갈라지는 것. 우리 인생이 늘 고속도로처럼 빵빵 뚫려 있고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실제 삶은 예측할 수 없이 제멋대로 휘어지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살갗이 찢어지듯 갈라져야만 하는 아픔의 연속입니다. 시인은 이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원망하며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묵묵하고 담담하게 껴안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이제 길고 고통스러웠던 내면의 성찰을 마치고 현실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강가에서 삶과 죽음의 거대한 흐름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시인은 이제 차가운 강물과 작별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래 살던 공간, 무겁지만 그래도 두 발을 딛고 살아내야 할 현실 세계, 바로 일상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인에게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늘 보던 일상의 풍경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자신이 사는 이 집이 튼튼한 돌담을 두른 영원하고 안전한 성곽인 줄 알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 견고해 보이는 집 역시 결국은 강물처럼 덧없이 흘러가 사라질 한낱 임시 거처일 뿐이며 끝내 도달할 죽음이라는 무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삶과 죽음이 결국 묘비우스의 띠처럼 하나로 찰싹 연결되어 있다는 엄청난 진실을 마주한 겁니다. 자, 이 길고 아픈 여정을 통해서 시인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위대한 위로, 저는 이것을 따뜻한 비관주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죽고 사라진다. 튼튼한 내 집도 결국 무덤일 뿐이다. 얼핏 들으면 세상 다 끝난 것 같은 되게 우울한 허무주의 같잖아요. 하지만 참 신기하게도요, 인간은 이 차갑고 명백한 진실, 즉 모든 것이 소멸한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묵묵히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 깊은 곳에서 고요한 평화를 찾게 됩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떠날 존재들이기에 지금 곁에 남아있는 존재들과 서로 체온을 나누며 기댈 수 있는 따뜻한 힘을 얻는 거죠. 그것이 시인이 벼랑 끝 같은 슬픔을 이겨낸 아주 위대한 방식이었습니다. 어느덧 오늘 제가 준비한 해설을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어때요? 오늘 해설 조금은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이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시는 오늘 밤 조용한 시간에 꼭 여러분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낭독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을 끝내기 전 여러분 마음속에 툭 던져두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실과 소멸 속에서 과연 여러분의 강물은 지금 어디를 향해 어떤 모습으로 흐르고 있나요? 우리 삶이 유한하기에 오늘 하루가,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짝꿍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가심 뛰는 문학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